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대전, 세종, 충남입니다. 그제부터 500mm가 넘는 극한 호우가 퍼부은 충청권은 한마디로 쑥대밭이 됐습니다. 200년에 한 번 내릴 법한 물폭탄이 쏟아지면서 3명이 숨지고 1,200명이 넘는 주민들이 대피하는 등 피해가 잇따랐는데요. 오늘도 시간당 최대 50mm의 집중호우가 예보돼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대전 갑천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성국 기자, 지금 비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현재 대전과 세종, 충남 전역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이곳 대전 갑천은 비가 주춤한 상황입니다. 밤사이 많은 비가 예상됐지만 비구름대가 남하하면서 오늘 새벽 지역에는 5mm 안팎의 비만 내렸습니다. 충남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충청권에는 500mm에 달하는 기록적인 극한 호우가 덮쳤는데요. 그제부터 지금까지 서산 519, 홍성 438, 세종 전이 390mm 등 200년에 한 번 내릴 정도의 많은 양이 쏟아졌습니다. 밤사이 짧은 시간에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쏟아지면서 물에 잠긴 차량과 주택에서 3명이 숨지고 산사태가 발생해 5명이 다쳤습니다. 농경지 피해도 잇따라 충남에서는 12,500여 헥타르가 물에 잠기거나 유실됐고 닭과 돼지 등 가축 5만 마리가 폐사했습니다. 끊임없이 퍼붓는 장대비에 불어난 물이 빠지지 않으면서 여전히 충남 지역 하천에 발효된 홍수특보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예산과 당진 등 충남 지역 주요 하천 9곳에 홍수경보가, 3곳에는 홍수주의보가 각각 발령 중입니다. 하천이 범람하면서 마을 회관과 학교 등지로 몸을 피한 주민 1,200여 명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여전히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연이은 장대비에 집안이 약해져 산사태 위기경보도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로 격상된 상태입니다. 대전과 세종, 충남에는 오늘 밤까지 또다시 시간당 최대 50mm의 집중호우 등 내일까지 최대 200mm 이상 비가 더 내릴 전망인데요. 현재 소방당국에 접수된 충남권 비 피해만 2,200건가량인데 지자체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전부터 추가 피해 집계에 나설 예정이어서 피해 규모는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대전 갑천변에서 MBC 뉴스 김성국입니다. 충청권에는 밤사이 500mm, 말 그대로 물폭탄이 쏟아졌습니다. 강수량으로 따지면 200년 만에 한 번 있을 정도의 극한 호우였는데요. 하천이 넘치고 차량과 주택이 물에 잠기면서 3명이 목숨을 잃었고 곳곳에 산사태로 부상자도 속출했습니다. 윤소영 기자입니다. 거센 흙탕물이 교각을 넘쳐 폭포처럼 쏟아져 내립니다. 시간당 114.9mm,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진 충남 서산에서는 새벽부터 일대 도로가 물에 잠기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4시, 물에 잠긴 차량에 고립됐다는 신고가 빗발치기 시작했습니다. 소방대원들이 긴급 구조 작업을 벌였지만 약 2시간 뒤 발견된 60대는 심정지 상태로 끝내 숨졌습니다. 비슷한 시각 당진천도 범람이 시작됐고 주민들에게 긴급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차를 운전을 못 하고 쓰니까 비가 너무 쏟아지니까 앉았어도 차가 가는 것 같고. 좁은 띠 형태의 비구름대가 내륙으로 이동한 새벽 6시 충남 예산의 한 농가 뒤편 야산에서 갑자기 토사가 밀려들기 시작합니다. 순식간에 텐트와 하우스를 집어삼킵니다. 인근 천양에선 산 비탈에서 쏟아진 흙더미가 주택을 덮쳤고 주민 2명이 매몰됐다 가까스로 구조됐습니다. 오전 10시 이번에는 불어난 삽교천이 마을 안까지 밀려들었습니다. 대피소로 쓰이던 마을회관까지 순식간에 물에 잠겨 주민들은 옥상으로 몸을 피했습니다. 소방대원도 목까지 들어찬 물속에서 고개만 내민 채 거센 물살을 버텨 구조했습니다. 거기 손잡은 데가 물살이 너무 세. 트랙터를 동원한 구조 작업도 이어졌습니다. 하천을 가로지르던 교각은 결국 거센 물살을 견디지 못하고 주저앉았습니다. 건너가다 그랬으면은 정말 사람 몇 명 피해봤지만 몇 명 죽었지 아니냐. 비닐하우스도 그대로 침수돼
농민들은 애써 키운 한 해 농사를 망쳤습니다. 오이를 키우는 비닐하우스 아닙니다. 다음 달 수확을 앞뒀지만 작물이 절반 이상 물에 잠겼습니다. 불과 이틀 새 최대 500mm, 강수량으로 따지면 200년 만에 한 번 있을 정도의 극한호우가 충청권을 집어삼키면서 3명이 숨지는 등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MBC 뉴스 윤소영입니다. 200년에 한 번 있을 법한 극한호우에 충남의 주요 하천들이 잇따라 범람하면서 도시와 농촌을 집어삼켰습니다. 지방하천의 경우 제방 높이가 50년에서 80년 빈도에 맞춰 설계돼 200년 빈도의 기록적인 호우에 그야말로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이혜연 기자입니다. 교량의 난간을 넘나들던 하천물이 도로 위 차량들을 덮쳤습니다. 물바다로 변한 들판에선 소들이 오도 가도 못합니다. 밤사이 충남 서해안에 시간당 100mm가 넘는 기록적 폭우가 쏟아지면서 하천이 범람해 도심을 덮쳤습니다. 당진 채운교 수위는 홍수경보 기준인 6.5m를 훌쩍 넘어 7.5m까지 치솟았고 예산의 삽교천도 홍수경보 기준보다 2m가 높은 최고 9.5m까지 차올랐습니다. 골목 전부 찼었지. 여기서 이게 범람해가지고 이게 영리에서 지하로 물 들어와서 기록적인 폭우에 하천이 감당하지 못한 빗물은 주변 마을들을 집어삼켰습니다. 하천 수위가 제방 턱끝까지 차오르면서 인근 농가밭을 비롯해 주택까지 물에 잠겼습니다. 하천 주변 마을 주민 900여 명은 급히 못만 빠져나와 학교 등지에 마련된 대피소에서 불안한 하루를 보냈습니다. 우리는 해마도 안 쳤었어요. 해마도 그랬는데 근데 올해는 그렇게 쳐가지고서 아이고 막 안방에 웃방에 저기 부엌이 어디 거실에 다 물이 막 뱉뜨는 거이고. 넘쳐난 하천물은 학교마저 물바다로 만들었습니다. 당진과 서산, 예산 등 충남의 학교 500여 곳에 휴교령이 내려졌습니다. 무릎까지 찼어요. 그래가지고 책상 한 요 정도까지 다 차가지고 많은 것들이 이제 침수가 되어 있어요. 200년 만에 한 번 있을 만한 극한 호우를 현재 지방 하천들이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하천 수위가 굉장히 빨리 올라가게 되죠. 특히 이제 소하천이나 지방하천은 설계 홍수량이 50년도에서 80년 빈도로 좀 설계되기 때문에 제방이 범람하거나 역류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불어난 금강물을 감당하지 못해 공주보, 백제보, 보령댐 등이 긴급 방류를 시작해 추가 범람 위험이 여전합니다. MBC 뉴스 이혜현입니다. 시간당 100mm가 넘는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진 충남 홍성과 예산, 서산 등에서는 도로가 물에 잠기고 길이 끊기는 최악의 교통대란도 빚어졌습니다. 주변 시군으로 나가는 도로는 대부분 마비됐고 열차 운행마저 중단됐습니다. 최기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차선도 신호등도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도로에 장대비가 퍼붓습니다. 달리다 침수돼 그대로 멈춰선 차들이 도로 위에 속출합니다. 충남도청 등 도 주요 행정기관이 모여있는 내포 신도시 일대 교통은 새벽 시간대 시간당 최대 100mm 안팎 쏟아진 극한호우에 한순간 마비됐습니다. 지금 움직이면 안 돼. 가면 안 돼요. 무조건 대피해야지. 지나가면 다 터지고. 도로 곳곳이 물에 잠기면서 국도 29호선과 39호선 등 주요도로 통행과 함께 충남대로를 통한 내포 신도시 진입이 한때 전면 차단됐습니다. 고속도로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평택 부여고속도로 봉수산 터널 인근이 사면 붕괴로 차단됐고 서산 영덕 고속도로 양방향이 전면 통제되기도 했습니다. 또 경부선 서울역에서 대전역 구간 일반 열차와 장항선 천안역에서 익산역 간, 서해선 홍성역에서 서화성역을 오가는 열차도 운행을 멈춰야 했습니다. 하천 수위가 높아지고 불어난 물이 역류하면서 홍성과 예산, 서산, 당진 지역 저지대 주택가에서도 침수가 잇따랐고 전통시장에서도 침수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삽교천이 범람 위기를 맞았던 예산군 삽교읍 두리 일대에서는 제방 일부가 유실돼 논과 밭이 물바다로 변하고 소 수백 마리를 키우는 축사까지 잠겼습니다.
축사도 저 아래 농장 같은 데 다 잠겼어요. 소 지금 사람도 못 들어가는데 소 다 죽었을 거예요 아마. 거기 갇혀가지고 지금. 하지만 접근이 어려워 응급복구조차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피해 지역이 많은 데다 앞으로 추가로 많은 비가 예보되면서 피해 규모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우려됩니다. MBC 뉴스 최경입니다. 200년 만에 역대급 극한호우에 주민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시청자들이 보내주신 제보 영상으로 피해 현장을 생생하게 재구성했습니다. 이교선 기자입니다. 오늘 새벽 4시 서산시 온석동. 어둠 속에서 불어난 하천이 도로를 삼키려 넘실댑니다. 5시 서산 성현면과 아산 어의정로 일대. 하천과 도로 구분 없이 물살이 들이닥칩니다. 5시 57분 서산 운산면. 폭포처럼 쏟아지는 물줄기에 다리는 이미 그 기능을 잃었습니다. 6시 홍성 홍부급. 폭우의 생채기를 지켜보는 차 안에서 저절로 탄식이 나옵니다. 여기서 물이 이만큼 쏟아지는데 이게 감당이 되겠냐 이게? 7시 40분 아산 송악면 외암마을도 물길에 잠겼습니다. 8시 아산 배방읍 온양 순환로. 침수된 도로에 차량이 갇히자 운전자 셋이 힘을 합쳐 차를 밀어냅니다. 10시 10분 아산 염치읍 곡교리. 119 구조대가 물에 고립된 사람에게 구명대와 물안경을 건넵니다. 거센 물살 속 사투 끝 구조 성공에 환호가 터집니다. 아 대단합니다. 대단해. 훌륭해요. 비슷한 시각 예산군 삽교 원폭길 마을회관. 차량을 삼킨 흙탕물은 건물도 집어삼킬 기세입니다. 불끄는 장비는 집어 우리 자꾸 밑에서 올라. 11시 24분 세종 소정면 광암교는 거센 물살에 결국 다리 일부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오후 1시 예산 시장면의 한 축사에서는 물에 잠겨 옴짝달싹 못하는 어미소와 새끼 송아지들의 울음소리만 울려 퍼집니다. 하늘에 구멍 뚫린 것처럼 쏟아져 내린 역대급 집중호우. 주민들은 극한의 사투를 벌이며 긴장의 하루를 보냈습니다. MBC 뉴스 이교선입니다. 대전 MBC가 단독 보도한 생활고 대전 모자 사망 사건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복지 사각지대와 관련해 적극 행정을 주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이런 비극이 반복되는 것에 대해 큰 책임을 느낀다며 이런 문제에서만큼은 정부가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적극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사회 안전망은 예상치 못한 영역에서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기도 한다며 장기적으로 사회 안전 매트로 바꿔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5월 아산에서 무면허로 과속 운전하다 사고를 내 맞은편에서 주행하던 택시기사를 숨지게 한 10대에게 검찰이 징역 6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 4단독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범행 경위와 범행 후 태도,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고려했다며 10대 피고인에게 법정 형량의 상한인 징역 6년을 구형했습니다. 한편 피고가 몰던 차량에 함께 타고 있던 10대 3명은 경상을 입어 병원 치료를 받던 도중 병원복을 입은 채 춤 챌린지 영상을 찍어 공분을 사기도 했습니다. 태안화력 고 김충현 씨의 49제를 사흘 앞두고 대책위원회가 사태 해결을 위해 정부가 약속한 협의체를 조속히 가동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회견을 열고 고 김충현 유가족은 정부의 진상규명을 위한 협의체를 신뢰해 장례를 치렀다며 협의체 지연은 희망 고문이자 유가족 기망이며 이재명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한 불신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이 노조가 김 씨를 괴롭혔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했다며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대전 대덕구에 있는 제지 공장에서 가동 중인 기계 안에서 근로자가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경찰은 그제 자정쯤 남편이 귀가하지 않는다는 아내의 신고를 받고 휴대전화 위치 추적 등을 통해 30대 근로자가 기계 내부로 추락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당시 함께 근무하던 동료가 있었지만 사고를 목격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과 노동당국은 사고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해당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 앞에서 단식 농성 중인 국가공무원노조 해수부 지부 위원장을 찾아 해수부 부산 이전과 관련해 적극적인 소통을 약속했고 노조 측은 단식 9일 만에 단식을 끝냈습니다. 전 후보자는 장관으로 임명되면 해수부 직원들의 희생에 걸맞은 정주 여건과 생활 기반이 조속히 마련되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고 약속했고 노조 측은 해수부 이전 반대가 아닌 준비 없는 이전에 반대한 것이라며 전 후보자의 진정성과 책임 있는 자세에 공감해 단식을 종료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이 윤희숙 혁신위원장의 인적 쇄신 당사자 지목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장 의원은 SNS를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는 누가 지켜주느냐, 선거 끝나면 내쫓고 소금 뿌리는 게 혁신이냐며 거취를 표명할 사람은 장관 후보자들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이는 윤 위원장이 장 의원이 전날 전한길 씨를 국회로 초청해 연 토론회를 극악한 해당 행위로 규정한 데 대한 반발로 당내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금요일 뉴스투데이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